예, 전 남편 살인 사건 지금 이제 피고인이죠.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고유정이 재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데도 벌써 집행유예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할 때 그렇게 떠들썩하더니 이 재판 때는 왜 이렇게 선고가 벌써 쉽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예. 계셨습니까? 예. 고유정 씨라고 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고유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고유정이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C라고 뭐 잘 안 붙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욕을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신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뭐 오원춘 뭐 이런 것처럼 고유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지금 시작됐나요? 네, 재판 기소가 됐고요. 기소가 됐고 이제 시작은 뭐 안 됐죠 아직? 곧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판 준비일이 예, 있은 후에. 열릴 겁니다. 예. 근데 집행유예 가능성은 왜 벌써 나옵니까? 그건 막 이론적인 얘기 같아요.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은 뭐 극히 좀 희박하고요. 이론적으로 지금 본인의 주장, 그러니까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경우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당방위라든지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참작할 사주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집행유예 된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집행유예 된다는 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살인의 정황이라든지 네. 본인이 또 자백도 했습니다만 시인도 했습니다만 이 시신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네.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시신의 일부라도 좀 발견이 되면 좋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신을 발견해서 범행 과정을 좀 밝히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아하. 범행 동기라든지. 예. 근데 지금 고유정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검찰에 와서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범행 과정, 범행 동기를 전혀 밝힐 수 없고 또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는 우발적으로 그렇게 범행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살해가 일어나는 것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합당한 증거. 또 반대로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살해를 했다. 이런 증거들도 정황적인 증거만 사실 있는 상황이고 아하. 직접적인 어떤 확실한 물증은 조금 드뭅니다. 예. 다 맞아 떨어집니다.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견된 DNA하고 이런 것들도 맞춰보면 뭐 틀리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신 일부라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상당히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또 바다에 입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5차례에 걸쳐서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근데 이제껏 동물뼈로 다 추정이 됐고요. 예. 마지막에 지금 제주도 거기서 발견했던, 근데 그거는 그 고온에서 태웠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NA를 추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시신을 찾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유정에게 더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재판을 어떻게 전략을 짤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또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불리한 측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간접 증거로 있습니다. 네. 검찰은 89점의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뭐 네. 그 중에는 그 CCTV 장면도 있고요. 본인이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 또 범행을 한 이후에 검색하는 모습, 아니면 검색을 어떤 검색, 뭐 뼈의 무게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계획 범행의 어떤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뭐 이제 검찰 입장에서 유리하고 고유정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유정이 입을 닫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동기로 어떻게 살인을 했나 이 부분이 지금 다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다면 알 수 없는 시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을 해서 살해를 했다. 공소 사실 자체가 거의 특정이 지금 안 되는 특정이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고유정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 네. 이렇게 고유정처럼 입을 탁 다물고 있으면 누가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증거가 확실히 있는데 입을 다문다면 불리합니다.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걸로 봐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 재판 과정에서 입을 열기도 합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입을 닫거나 네. 뭐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살인죄 같은 경우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동기는 없다. 폭행,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적으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뭐 지금은 기억이 파편화돼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좀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 뭐그 부분은 저는 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폭행을 성폭행을 면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방어를 했다, 정당 네. 방어를 했다. 이런 그 주장인데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이라든지 허벅지에 상처 부분을 미리 증거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은 뭐냐면 이 증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증거로 가치가 예.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증거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 신청을 했는데 이 증거 보존 신청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네. 이 자체가 자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 스스로 자해 아니면 뭐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했기보다는 본인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신청한 증거 보존 신청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막는 과정에서 나타난 방어흔이었다고 하면 이른바 그렇다면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었던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CCTV도 없을 뿐이고 예. 또 사망을 했고 가해자는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몸에 뭐 다짐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성폭행 시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증거보정 신청 결과는 고유정한테는 불리하다. 아하. 왜냐하면 자해나 공격이지 방어 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인죄 입증 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입증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입증을 한다 해가지고 범행 동기하고 과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안 될 걸로 지금 상황이라면요. 예. 그렇다면 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30년이 될 게 20년이 되고 20년이 될 게 10년이 되고 뭐 정확하게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구체적으로 범행 과정이 이제 나일이 된다 그러면 그 불법성이라든지 그 양형 요소가 안 좋아지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좀 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영리한 여성이다라는 평가도 그렇죠.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주 치밀하게 사건에 접근을 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맞습니다. 이게 시작부터요. 만약에 유가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네. 완전 범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아.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만나러 가는 게 조금 이상했고 안 오니까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에게 꾸준히 아니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결과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없애는 과정 예.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어떤 증거를 없애는 과정이 상당히 치밀해 보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안 하는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영리한 여성뿐만 아니라 이 범행에 대해서 많이 지배하고 있는 아하. 전반적으로 예.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지금 그 뭐 영리하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경찰에서도 한 가지 의심을 했던 것이 공범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이 공범이 정말 없을까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지금 뭐 수사가 됐고 기소까지 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뭐 최초에는 180cm 이상의 피해자를 고군데 예. 160cm 정도의 작은 여성이 어떻게 살해했을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공범의 존재를 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수면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했다는 정황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공범 부분은 뭐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치밀하게 네. 그 계획을 했다는 그런 계획적인 살인 네. 여기에 더 무게가 더 가겠군요.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5월 9일 날 면접교섭권 재판에서 본인이 집니다. 네. 지고 나서 언젠가는 그 아이를 이제 지금 그 피해자 강모 씨한테 보여줄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그때부터 검색 기록을 보면 뼈의 무게, 아하. 부패
예.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 거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뭐 그때부터 계획을 했다고 봐야 되고 또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범행 도구들을 구입하고 또 나중에 필요 없는 도구들은 또 반납하는 모습까지 다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예.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미리부터 범행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변호사님, 근데 조금 이상한 게 그 고유정의 직접적인 살인 그 이유라고 할까요? 네. 동기는 지금 이제 새로 제가한 남편, 새로 이제 결혼한 남편과의 그 재혼의 생활 관계, 네. 이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경찰에 이제 그 수사 결과였는데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전 남편과의 네. 아이. 근데 아이에 대한 면접 교수권을 여기서 그 패소를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먹었다. 아이까지 그냥 그 남편에게 주고 본인은 그냥 혼자 새로 제가한 남편과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본인의 그 논리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뭐 사람이라면 또 거기도 변호사가 있었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조언을 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이 뭐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프로파일링 기법 이런 걸 통해서 프로파일러들이 추적해내고 알아낸가가 이런 것 같아요. 이 만날 때까지 그 친아들이 자기의 친부를 삼촌으로 소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강모 씨를. 예. 그거가 지금 보도가 됐고 그 사실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이가 결국 만나게 되면 아빠 입장에서 당연히 아들아 그럴 건데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삼촌이다. 오늘 삼촌 만날 것이다. 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다라는 거는 아마 자신과 지금 현재 남편과 지금의 친아들을 제외하고 나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방해되는 사람은 없어져야 되거나 제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한 게 아닌가 하게 예. 프로파일러의 결과고요. 뭐 지금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 부분 이거는 뭐 살인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도 고유정의 어떤 범행이었다면 네.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존재들을 제거한 걸로 이렇게 범행 동기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화장을 했습니까? 의붓아들 네, 그 아이도 화장해서. 이제 아주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뭐 수면제를 썼을 것 좀 추측이 되고 또 특히 똑같은 장면이 지금 현 남편한테 네.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현 남편 얘기에 따르면 고유정이 지금 피해자 강모 씨를 살해할 때 카레를 먹이고 예, 카레를 사진을 찍어놨다라는 네. 거. 그 옆에 또 파우치에 졸피뎀 수면제 성분을 뒀다라는 그런 사진이 이제 있었고 그게 언론에서 공개를 하니까 네. 이 현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의 친아들이 고유정한테는 의붓아들이죠. 친아들이 죽을 그날 그 전날 밤에 카레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레를 먹고 사진도 찍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카레를 동시에 살인 사건이 있는 전날에 아니면 그날에 카레를 먹었다는 건 이상하다. 그 카레 안에 혹시 졸피뎀 성분을 탄 게 아니냐.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냐는 게 이 현 남편의 주장이고요. 뭐 그런 부분 확인은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범행하고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정은 왜 그거를 카레를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는 것 같아요. 1만 장 정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카메라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해서 저는 뭐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몇 장 없는데 많이 찍는 걸 좋아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도 네. 몇 천 장, 만 장까지는 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유정의 그 전화기,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많은 거를 찍었는데 그 중에는 범행하는 과정도 많이 찍어놨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그 펜션에서 있었던 예. 그 시계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레라이스하고 그 파우치에 졸피뎀 있는 거 찍어놨고 또 피해자 남편의 전 남편의 운동화하고 이런 걸 신발장의 사진도 찍어놨고 예. 그래서 아마 범행 과정을 좀 찍어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경찰이나 검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거기 보면은 뭐 그 배우가 네. 저 살인자들이죠. 황정민 씨인가요? 네. 그분하고 또 일본에 또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진을 계속 찍어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건 어떤 범죄적인 심리가 있습니까? 일단 일전 패턴이 있나요? 그런 게?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찍어둔 이유가 자기의 범행 과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걸 적어놓으면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혹시나 수사기관이나 그게 알려지게 된다면 완벽하게 자신의 범행이 발각이 되는데 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범행 과정을 기억하는 어떤 보조수단 예. 아니면 자신이 범행했던 걸 이제 전리품적인 어떤 성격으로 찍어놨을 가능성 뭐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들이 고유정을 심리를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결론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본 바로는 사진을 계속 찍었고, 마치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 범죄가 발각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을 때에 네. 수사당국한테 한번 풀어봐라. 그런 일종의 단서를 좀 남긴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이 없자 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뭐 잡힐 거라고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범행 과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찍어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정상적인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처음부터 잡히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잡혀서 무슨 추리 소설 내듯이 그렇게 정도 그렇게까지는 좀 하지는 비약입니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본인은 죄에 대해서 뭐 인식을 하고 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지금 뭐 본인한테만 유리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어떤 반성의 기미라든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식이라든가 네.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 보이죠. 어허. 만약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뭐 법정에 현출이 될 겁니다. 네. 그 증거들이 비록 정황 증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범죄 사실에 근접하는지 재판부를 설득시킬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고유정 이런 행동 재판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불리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선택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잘못된다면 아주 주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 예. 먹힌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형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고유정이 아마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도 본인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뭐 변호인하고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변호사라면요. 제가 만약 고유정의 담당한 변호사라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화가 안 된다든지 네. 그리고 얼토당토하게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변호 업무를 못하겠다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들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예.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나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이 재판은 변호사가 주로 많이 했던 업무고 예. 가장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 설득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인정합시다. 아니면 이 정도는 어떻게 합시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고유정보다는 재판한다면 변호인이 고유정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까지는 고유정이 이끌어왔다면요. 예. 지금부터는 변호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국선입니까? 아니면 사선입니까?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사선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사선으로요. 사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건은 국선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부담스럽겠죠. 여론이 주목하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를 직무를 해야 되니까 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본인이 맡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우 싫다 이런 사건을 갖고 의뢰인이 옵니다. 그 네. 거부할 권리가 그렇죠. 변호사에게 있겠죠? 돈을 많이 부르면 갑니다. 그렇습니까? 수입료를 상당히 많이 불러버리면 예. 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안 된다는 뜻이고. 근데 간혹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도 한다면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군요.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저는 맡기 좀 불편한 일이면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런 부분이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라고. 아니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유죄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는 안 먹힐 것이다. 근데 하려면 저 믿고 같이 갈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돈을 좀 많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돌아갑니다. 예. 돌아갑니까? 네. 변호사님 제가 참 호감입니다. 꼭 네.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매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뭐 있긴 한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가 어쩌면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네. 거짓말을 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무죄 받아줄게요. 예. 이거 무조건 이겨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사실 엮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우리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런 말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가끔 이게 법조 출입하다 보면은 멱살 잡히는 변호사님도 가끔 보거든요. 많이 있죠. 그게 너무 확신을 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참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구정 변호하는 거 정말 어려운 직업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법률가로서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을 한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렵고 하기 힘든 거라는 거지. 근데 재판 과정은 고유정이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아하. 있지만 재판 과정부터는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뭐 구치소에 가서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소통해가지고 재판에 임해야지만이 예. 이건 국민들이 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형사사건에서 저 판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형사사건에서 가장 좀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그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진실을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죠. 예. 뭐 저도 재판하다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재판 중에. 아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네. 아쿠나, 이거는 내가 쏘갔구나, 이 피고인한테. 예. 그래 되면 그 재판은 망한 재판입니다. 근데 이 고유정 재판도 지금 보면 고유정이 끌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잘못된다면 고유정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보는데 예. 그럼 중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변호인도 뭐 책임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그 고유정의 그 옛날 사진. 네. 예, 지금 뭐 화면에 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고유정의 옛날 사진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또 옛날 사진도 그렇지만 옛날 그 지인들 아니면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던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이 고유정이 그랬던 거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욕도 한마디 못하고 또 아주 조용하게 네. 아주 예의가 바르고 네.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한 번 층간소음 때문에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건 본 적이 있지만 그거 말고는 조용한 모습 또 나오는 사진처럼 뭐 그렇게 뭐 범행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건데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좀 흉악하고 잔혹한 면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사진 같은 거 공개된 거예요? 네. 이거는 정당할까요? 저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상정보 그 심의, 공개심의회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네. 했는데 정수리만 지금 공개된 상황이에요. 본인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근데 사실은 그걸 공개를 한다 해가지고 얼굴을 막 들게 할 수는 없어요. 소극적으로 그렇죠. 막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지금 충족해주라는 게 그 심의의 그 결과입니다. 충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정수리 보고 싶은 사람은 예. 잘 없어요. 뭐 봐도 큰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언론기관이 찾아냈던 한 개 쓰는 사진이 있어요. 그 예. 수사기관에서 잠시 들어오면서. 찍었던 그 사진을 지금 온 언론기관이 쓰고 있어요. 그 예. 잠시 찍었던 사진. 예. 그거 말고 정말 더 잘 찍힌 사진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도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방안이 있습니다만. 겁니다. 예. 다르잖아요. 지금 저 때하고. 그러게요. 예. 더 밝게 웃고 있네요. 화장해서 그럴까요? 뭐 어쨌든 저 모습하고 저기 옛날 모습하고는 뭐 둘이 똑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예. 변호사께서는 옛날 모습이라도 정확하게 찍힌 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 예, 만약에 그게 시상 정보 공개가 결정이 안 났으면 공개하면 안 되겠죠. 예. 시상 정보 공개가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게 획득이 됐고 취득이 됐다 그러면 네. 언론 기관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포하고 언론에 예.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는 게 제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하는 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뭐 저런 흉폭한 범죄면 예전에 어떤 관계된 걸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유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형님 얘기가 또 나와요? 윤석열 후보자의 형님은 아니고요. 윤대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세무무원이었죠? 예, 형님인데 이 청문회가 좀 이상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고 윤대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은 후보 증인을 책정을 했는데 대부분 윤대진 관련된 윤대진의 형의 그 사건 관련 뇌물 사건 관련된
지금 증인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근데 윤대진 지금 그 검찰국장 얘기는 왜 나옵니까? 지금 윤대진 이제 검찰국장이 상당히 두 사람이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을 대윤이라고 부르고요. 예. 윤대진을 소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키 뭐 크기도 있고 나이도 있고 둘이가 엄청 친분 관계도 있고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막 서울중앙지검장의 막 1순위로 꼽히던 사람이 예.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이고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만큼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부담스러운 인물이 윤대진이 아니었나. 예. 그런데 윤대진을 만약에 공격을 하고 그렇다면 윤석열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가족의 장모라든지 그 부인의 재산 문제보다는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인들 중에 다 배제하고 요 사건의 증인만 채택을 해서 합의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얼마나 화력을 발휘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화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기본 내용은 그 사건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뭐 해줬다든지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드러난다면 이제 부장 검사 때 그런 걸 했다는 거니까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예. 근데 뭐 별게 없었다. 그냥 검사로서 직무 정도 예. 그 정도였다면 뭐 야당 입장에서는 헛물만 키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윤석열 후보자 관련해서 다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두 가지 노린 것 같아요. 윤대진도 공격하면서 윤석열도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카드로 이 용산구 세무서장 이 건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닌가. 너무 생각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님 얘기는 예전에도 나온 적이 다 있었거든요. 나왔었죠, 사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판결도 얼마 전에 네. 아마 올해쯤인가 나왔을까요? 왜 그 부장검사가 변호인을 하나 그 소개해주는 네. 그런 걸로 해서 한번 기소가 됐다가 그게 죄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판결도 있고 대부분 소개 아주 그걸로 해가지고 네.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 범죄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결국 이거 한다면 결국은 어떤 도덕적 어떤 타격을 입히는 건데 네. 도덕적 타격도 입기가 쉽지 않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윤석열 청문회인데 윤석열은 어디 가고 윤대진하고 황교안만 남아 있는 거 아닌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한교안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네. 한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얘기했고 무슨 소리냐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럼 한교안 대표가 나온다면 댓글 사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가 떠올라요. 박영선 지금 중기부 후보자죠. 중기부 장관인데 후보자 당시에 김학의 동영상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교안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런 게 반복될 게 우려되니까 야당은 한교안 대표는 증인으로 빼달라. 예. 또 여당 입장에서는 가족의 재산 문제 이 부분은 좀 빼자. 그래서 남은 게 좀 엉뚱하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 대검찰청의 기조실장이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건 걱정을 안 하더군요. 그 윤석열 후보자가 워낙 그 성질이 좀 괄괄하니까 네. 이 본인이 그 야당에서 계속 그 야구를 올리면 그렇죠. 예. 욱하게 말려드는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전에 장제원 의원하고 한번 또 그랬었죠. 예.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국감에서였습니까? 말을 뭐 하면서 성질 낸 적이 있죠. 국감이지만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얘기를 너무하신 거 예. 아닙니까라고. 청문회 과정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이 질문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질문이 본인이 봤을 때는 네.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예. 국민한테 답한다고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되지. 뭐 네. 제가 윤석열 후보자한테 뭐 조언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욱하는 게 드러난다면 네. 오히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네. 태도 논란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야당이 공격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있지 기회를 않을까 제공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질문하는 것은 국민이 질문하는 것이기 국민이 하는 때문에 거죠. 국민한테 대들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국민한테 버럭버럭거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법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주제를 다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그 청문회가 있고 수요일 날 또 뵙겠죠. 네. 그때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예. 저도 볼 거거든요. 예. 생방송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